행복합니다 어제. 스트레스 쌓이면 그거다 해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알차게 수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우선 얘네들에 대한 문제풀이 방식에 대한 방식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넓이의 최대값, 최대 또는 최소, 부피의 최대값 또 최소값,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저 밑에 지금 활동 시작했죠. 자,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선 미지수를 정립합니다. 미지수 값을 하나 잡아주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미지수 값은 어디다 결정을 하시면 되냐면 미지수 값은 t 교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지수를 줍니다. 그래서 주로 얘는 교점을 통해서 미지수를 이제 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지수를 t라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t에 대한 범위가 대부분의 문제가 t에 대한 범위를 안 구해도 답을 구하는 데는 크게 영향력이 없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해요. 근데 주어진 식이 4차 이상에 대한 수식이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 4차 또는 5차 뭐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범위값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이 만약에 3차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물어본 형태는 뭘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t에 대한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해 줄 건데 만약에 t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당연히 이 중에서 최대값은 얘가 될 거죠. 그게 문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극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주어진 범위 자체가 이 t에 대한 범위 자체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t는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 이렇게 표현돼요.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러면 이 t가 만약에 얘 값도 안 되고 이놈도 안 되다 보니까 중간 어딘가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형태에서는 최대값이나 최소값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홀로 튀어나오거나 또는 계속 작아지는 형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이 저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t에 대한 범위가 뭐 불필요하다고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t에 대한 범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4차식이 나왔어요. 최고차비계수가 음수야.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근데 t에 대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버렸어. 그치? 또는 뭐 t에 대한 범위 이렇게 나오면 최대값이 여기 나오겠지. 근데 t에 대한 범위가 얘가 이렇게 나와버렸어.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최대값이 얘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최대값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최대값이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범위값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값은 너희들 눈에는 얘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최대를 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주어진 식, 즉 어떤 것들이 넓이값을 구하거나 부피값을 구하는 놈들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그럼 뭘 해야 돼? 그냥 부피를 구하고 넓이를 구하면 돼. 아 대가리 아파 씨. 선생님 아프다는데 웃으면 어떡해. 자, 넓이를 구하고 부피를 구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그 범위에 따라서 그 넓이, 우리가 지금 넓이를 구하면 그 주어진 식 자체가 넓이에 관한 식이잖아요. 넓이가 t에 따라서 어떻게 넓이 값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고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문제 스타일 자체가 저거였던 거예요. 자, 간단한 거 2개 정도만 풀고 갈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 2x 제곱에
플러스 12. 근데 이 안에 뭐라고 했냐면 둘러싸인 도형이 내접하고 도형의 내접하고 한 변의 길이가 x축 위에는 직사각형이라 되어 있어요. 그냥 이 모양새를 보면 대부분 2차식이 나오면 축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죠. 위로 블록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얘가 0이 되는 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넘겨서 x제곱은 6이 될 거니까 여기가 축 이렇게 되고 얘가 현재 얼마 된다? 6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접한다고 했으니까 직사각형을 하나를 그려줍니다. 직사각형을 그렸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저는 사과. 자, 오늘 고3들 모의고사 보는 날이라서 이렇게 됐죠? 자, 우선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t가 되는 거야. 얘가 그러면 t에 대한 범위가 0보다는 크겠지만 얘는 루축보다 작아야지. 이유는 뭐냐면 직사각형이 돼야 돼. 그렇죠? 루축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t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이 안에 존재해야 된다. 넓이를 구하라네. 그럼 넓이를 구하면 되지. 여기가 t잖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t야. 길이를 봤을 때는. 그럼 밑변의 길,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할 건데 가로가 2t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T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얼마 됩니까? 2t라고 해서 가로의 길을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t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그때 무슨 값이 나와?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높이 값을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웬만하면 이거 뭐 미분할 때 그냥 각각 미분하셔. 저 요번에는 그냥 좀 법에 대한 미분법을 한번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S 프라임 T 갈게요. 그러면 2 쓰고 나서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2 쓰시고요. 더하기 2T에다가 마이너스 4T 이렇게 써주시면 뭐가 된다? S 프라임 T가 되시겠죠? 법에 대한 미분법 쓴 겁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비 두고 더하기 앞에 거 내비 두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두 개 곱하기 이루어지면 정제시키지 않고 그냥 이게 계산했죠. 마이너스 4T 제곱에 플러스 24 마이너스 8T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2T 제곱에 플러스 24가 되고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0이 되는 놈을 찾을 거예요. 왜 0이 되는 놈을 찾을까?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데 왜 0이 되는 거예요? 특이한 점 찾아보겠다. 어떤 특이한 점? 이렇게 기울기가 0이 되는 놈만 내가 찾을 수 있다라면 내가 이미 대체로 모양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저런 점이 잡고 그냥 0 찾아내면 연결만 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2t로 끄집어내면 t 마이너스 2라고 해서 0과 2라는 자리에서 뭐가 됩니까? 그 값을 갖게 됩니다. 주어진 식은 3차식이었을 거예요. 왜 3차식이에요? 미분했더니 2차 됐으니까 당연히 3차였겠죠. 최고차 비례수 음수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맞죠? 음수니까. 맞죠? 1차, 2차, 3차. 얘가 0이고 얘가 2였어요. 됐습니까? 따라서 뭐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 틀렸죠? 미친놈이에요. 마이너스 12은 t제곱 마이너스이죠. 그렇죠? 여기 12. 죄송합니다. 그럼 얘가 루트 2네요. 맞아요?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나옵니다. 얘는 틀렸죠. 오케이? 됐다 안 됐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좀 알 수 있는 형태 중에 이유는 뭐냐면 얘 보세요. 미분한 놈이 지금 전부 다 무슨 차수만 있죠? 짝수 차수만 있죠. 당연히 그 전에 전부 다 홀수 차수니까 뭐그럴 수 있는 거죠. 됐다. 그러니까 얘가 큰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와. 그럼 루트 2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루트 2. 그럼 그 놈이 답이 뭐가 됩니까?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저 놈을 내가 하다 보니까
우선 호람수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자 호람수는 눈에 확 보이거든요.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지금 현재 얘가 0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루트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시간에 설명을 좀 해드리긴 했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잘 나와요. 호람수, 얘가 호람수가 원점 0.0을 넘지 않는 놈은 길이의 b가 나옵니다. 그게 몇 대 몇이냐? 1대 루트 3입니다. 1대 루트 3입니다. 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극각까지가 루트 1이고 얘가 루트 3을 곱해서 루트 6이 됐으니까 1에 해당하는 건 루트 2였겠죠.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근이 나왔으니까. 이 된다, 안 된다. 이미 근이 나왔었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극각은 루트 2에서 나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루트 2를 집어넣으면 계산이 끝났었던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29페이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129페이지 거 보시면 자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6이에요. 여기가 가로가 16이고요. 여기까지 직사각형의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네 귀퉁이를 잘라냈대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 잘라냈죠. 그리고 나서 자른 다음에 그냥 접어서 그냥 상자를 만들겠다 라고 한 거죠. 그 상자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를 직육면체로 만들었대요.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를 만들고 부피가 최대.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부피값 구하라는 거죠. 그럼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아닙니까? 자, 요렇게 지금 밑넓이 모양새를 만들었고 그럼 얘는 16-2x가 되겠죠. 6-2x가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볼까? 변의 길이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16-2x는 그쵸? 당연히 0보다 크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클 거고 두 번째는 6-2x도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그럼 x는 당연히 뭐보다 작다? 하지만 0보다는 크셔야 돼요. 변의 길이다 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x에 대한 범위가 나왔죠. 자, 부피값 구해볼까요? 자, v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6-2x 가로에다가 세로인 6-2x를 곱하고 높이인 x값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부피값이 나오시겠죠. 맞아요? 이게 몇 차식입니까? 3차식이죠. 최고차식에서 뭐죠? 양수인. 그러니까 2 끄집어내고 2 끄집어내면 얘는 4x에다가 자, 답 마이너스 2를 끄집어내면 되죠? 그러면 얼마 됩니까? x 마이너스 8하고 이렇게 바뀌어준다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이거 미분에서 최대값 찾으시면 되죠. 자, 정리시킬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 그러면 4x 3승이 마이너스 44 x제곱에 플러스 96 x 96 이게 뭐죠? v x입니다. 그러면서 x에 대한 범위는 이 범위 안에서의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되는 x값 찾으라는 거예요.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최대가 대비하는 x값을 구해요. 그러면 바로 뭐만 하면 돼? 최고점이 양수야? 12x 제곱 바로 가죠? 미분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88 x에 플러스 얼마? 96이 되십니다. 자, 4로 끄집어 납시다. 3x 제곱 어차피 는 0되는 근만 찾을 거니까 3x 제곱에 마이너스 4로 나오는 거죠. 22x 플러스 얘는 얼마 되니? 24 되죠. 뭐 3하고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6하고 4 하면 되겠다. 그렇죠? 둘 다 마이너스 돼. 그러니까 x값 하나는 얼마입니까? 6이고 x값 하나는 얼마? 3분의 4인데 이미 우리 모양새 알잖아요. 최고차를 그래도 양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값이 얼마야? 3분의 4겠고 이 값이 얼마 될 거야? 6이 되는 거죠. 최고차를 계속 양수야. 양수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차 이렇게 그러잖아.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최고차표가 음수야. 그럼 1차, 2차, 3차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최대값 3분의 4가에서 나오겠죠. 근데 웃긴 건 6이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게 이미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사이에서 답이 나온다고 했었기 때문에 최대값이 되는 x값은 얼마입니까? 3분의 4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문제 풀겠다는 거죠. 251번은 안 푸셨을 겁니다. 251번 문제 하나 풀어주시겠어요? 자. 이대로 놓고 문제 구하시면 어려워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단면으로 자르겠습니다. 단면을 자르고 변의 길이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면을 자르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잘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y축이라고 한번 해보시고 얘를 x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면으로 자르면 이름에 대한 모양새는 이렇게 되신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곳의 위치가 1입니다. 1. 그럼 얘는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식에서 너희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얘를 닮음으로 가져갈 거니 아니면 그냥 식으로 가져갈 거니. 주어진 식이.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 128쪽에 위에 있는 것처럼 문제를 풀 건지 아니면 닮음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생각 한번 해볼까? 여기가 높이가 3이에요. 여기 1이죠. 그럼 주어진 식 자체가 어떻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이라는 식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이죠. 이 1이고 3이잖아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겠고 y좌편 3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 이해된다 안 된다? 됐어요? 우선 첫 번째 뭐부터 할 거냐? 우선은 저는 얘의 뭐만 알면 되니? 뭐만 알면 어차피 t에 대한 법이 나왔잖아. t는 0보다 크지만 5보다 작은 거야. 1보다 작은 거. 부피값의 최대값을 찾으래요. 그러면 어차피 밑넓이는 나왔어요. 밑넓이가 얼마죠? t제곱 8입니다.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죠. 그 높이에서 제가 관계식을 찾아서 t를 집어서 높이값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된다? 마이너스 3t에다가 플러스 3.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vt입니다. 요렇게 쓰시면 훨씬 더 좀 간단하겠죠. 두 번째, 이렇게 안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보세요. 닮음 이용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문제의 스타일은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요. 자, 요거 삼각형 요거 볼게요. 요거 안에, 자, 여기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요 삼각형하고 이 노란 삼각형이 뭡니까? 닮은 비죠. 자, 보면 닮은 비가 여기가 큰 거 볼게요. 1대 3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t죠. 직사각형입니다. 그럼 요 길이는 얼마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필요한 요 길이 아닙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니? 전체 길이 3에서 3t 뺀 거죠. 이렇게 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너희들한테 문제 푸는 형태들은 저는 이제 주어진 식으로 만들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죠.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놈에 대해서 뭘 한 거야? 높이값으로 표현한 거죠. 저는 이게 좀 편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 풀거든요. 자, 여기 좀 힘드신 분들은 뭐 하면 된다? 닮음 이용하시면 되죠. 당연히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뭡니까? 닮은 비가 있죠. 1대 3입니다. 1대 3이죠. 맞죠? 주의 환기. 좀 집중 조금만 올려주세요. 저 굉장히 머리 아파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하면 개 더워. 너 무풍을 해야지. 무풍이요 지금? 만지진 않았는데요. 전달. 아, 여기다 내가 할게. 하지 마. 내가 할게. 방금 무풍 들으니까 무풍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 내가 할게. 자, 이해됐다 안 됐다.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래.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부피값을 구하라고 해요. 극대값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자, 이거 전개 하나 해놓고 파이는 생략을 하고 나중에 붙일게요. 머릿속에 생각해 놓으세요. 파이는 숫자기 때문에 기억해 놓고 가셔야 돼요. 자, VT가 얼마 되냐? 마이너스 3T 세제곱에 플러스 얼마? 3T 제곱 미분 들어갑니다. V 프라임 T는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6T. 자, 그러면 마이너스 3T로 끄집어내면 T 마이너스 얼마? 2가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 0하고 어디에서? 2에서 잠깐만요. 3분의 2 아니에요? 잠시만요. 3분의 2죠. 그래 말이야. 그렇죠. 말도 안 되죠. 0하고 2면 0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당연히 최고차별에서 음수야. 얘들아 이거 그림 한번 살짝 그려볼까? 3차식이죠. 음수죠. 음수.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얘가 0이 되는 놈이 0하고 얼마? 이렇게 되네. 그럼 t는 어디다 집어넣어? t는 3분의 2를 집어넣어서 제가 최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3분의 2를 넣습니다.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붙인다? 파이 붙인다. 꼭 기억해놓고 하셔야 돼요. 자,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3분의 2의 세제곱 더하기 3에다가 3분의 2의 제곱. 여기다 이제 뭐 한다? 뒤에다가 파이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얘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9분의 얼마? 8. 그쵸? 마이너스 3 곱했으니까 더하기 얘는 얼마 된다? 3분의 4 곱하기 3하고 곱하기 3을 했더니 9분의 얼마? 4, 8. 이게 우리가 찾는 무슨 값이냐? 부피의 최대값입니다. 됐습니까? 130쪽, 131쪽, 제가 지금 132쪽에 263번까지 풀어오라고. 맞습니까? 그쵸? 흐려쳐. 이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아니, 숫자를 공부를 좀 해오래요. 수업 참여 못하신 분들은 영상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영상 좀 보고 좀 오세요. 그쵸? 영상 안 보고 오니까 이게 지금 니네들이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빠르게 이제 복습 들어가야 돼. 그치? 언제? 오늘 미분 끝나요, 얘들아. 그치? 다음 주부터 복습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 어디까지 부정 접근까지 살짝 먹고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중간중간 제가 부정 접근 하긴 할 거지만 접근 파트는 미분만 제대로 해도 접근은 뭐 어렵지가 않아요. 뭐 나중에 계산식 뿌리고 그림만 잘 그려주면 이게 다 넓이값 측정하는 건데 그림 그리라는 소리야. 그림 그려놓고 예쁘게 넓이 그려.
이런 거지. 내가 지금 그림 그릴 줄 알잖아. 그럼 뭐만 하면 돼? 넓혀놓고 하면 계산공식 때리든지 아니면 적분공식 이용해서 문제 구하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저는 132쪽에 263번을 풀고 갈 겁니다. 자, 풀어주세요. 숙제 안 했잖아, 이것들아. 요즘 방학이라서.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눈 뜨고 하세요. 걔도 미친. 이 문제의 요점이 뭐냐면 얘를 접어서 또 박스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한 번만 살짝 봅시다. 신라면 가서 풀 시간도 안 주니? 안 주는 이유는 얘가 숙제를 안 했죠. 숙제를 해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가 여기 봐봐. 얘네들 문제 푸는 양 좀 적으면 진짜 나중에 힘들어져. 고등학교 2학년 좀 있으면 얘네들 일찍 나와. 벌써 일찍 나온 애들이 있나? 일찍 나와. 일찍 나왔다는 얘기 뭔지 알아? 군대 가야 돼요. 괜찮아. 안기면 괜찮아. 빼달라고 해. 빼줄 수도 있어. 진짜. 이거 얘네들 뭐냐면 일찍은 성인이라는 소리야. 말 그대로 유진이 말대로 자 군대 간다 이런 거지. 남자는 군대 가서 성인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인한테 개지랄 떨어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니네 성인이야 좀 있으면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 술 처먹고 밖에 돌아다니고 밖에 자빠져 자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 지랄 할 수가 없어. 그 성인이 왜 성인한테 뭐라고 지랄해?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순간 인격 모독이지. 아무리 선생님이 하더라도. 그렇지. 그게 니네 인생인 거니까 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랄해주지 않으냐 공부를 안 해. 이게 진짜 초등학생입니다.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딱 1년 남아서 너희들은 1년 안에 무조건 다 수업 쳐야 돼. 9월달 모의고사 볼 거야 너희들도 내년에. 모의고사에 성적이 나오지 않잖아. 그럼 대학교 포기하셔야 돼요. 얘 잘 들어. 나는 정시 수시로만 가요. 수시도 이제 거의 없어. 수시로 갈 것 같으면 더 못 가 이제. 왜 그럴 거 같니? 너희들처럼 생각하는데 되게 허다하거든. 여기서 학교 비하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약간 예를 들어 송탄 쪽에 은혜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 고등학교 아이도 인문계 반이 있으면 거기 원래 그게 이제 뭐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는 그 반이 따로 있어요. 걔네들은 올 일이야. 인원수도 1등급 인원수대로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1등 지네들끼리 논아먹고 있는 거야. 1등급은 1등급인데 내가 1등이니 네가 10등이니 이런 식으로 논아먹고 있는 거야. 걔네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해? 맞지? 근데 걔네들은 그게 안 돼. 수능 대비가. 걔네들하고 경쟁 못해. 경쟁은 100% 지는데. 그렇지. 그러면 걔네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수능 최저밖에 없어. 그러면 니네들이 공부를 그 전에 공부 안 해놓고는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공부하겠지 이렇게 지 고3 애들 탐구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 올라가기 직전까지예요. 이때 해요. 그래서 12월 말부터 언제까지? 2월 말까지. 이때 뭐 하냐면 탐구해야 돼요. 여기 탐구 끝내야 돼요. 여기서 탐구를 공부를 한다가 아니고 탐구를 끝내야 돼요. 이 시점 안에. 안 끝내면 대학교 못 가요. 탐구 여기서 끝나야 돼. 근데 막 3월달 돼서 저 내용 정리 보고 대학교 다 글러먹은 거예요. 이미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못 맞춰요. 절대 못 맞춰요. 등급. 절대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매년 이 시간대쯤 되면 제가 이야기를 해요. 고등학교 2학년들. 그럼 고등학교 3학년, 그럼 왜 지금부터 얘기하냐? 왜냐면 12월 말부터서는 니네들 집에 보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계속 잡아놓는 건 아니에요. 못해도 하루에 3시간 정도는 학원 내에서 패드 펼쳐놓고 나서 영상 보고 있어야 돼요. 영상 보면서 내용 정리 끝내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쵸? 그게 과탐이 됐던 사탐이 됐던 뭐가 됐는데 다 끝내고 있어야 된다고. 그때 안 끝나잖아요? 그럼 3월달에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는 거 절대 안 나오죠. 내용 정리가 끝난 거지. 니네가 문제를 푼 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내용 정리, 니네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몰라? 나 내용 정리 다 읽었어, 다 읽고 내가 뭐 했어. 근데 점수가, 저는 노력을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왜? 문제를 푼 적이 없잖아. 그냥 주구장창 보기만 했지. 니네들이 문제를 푼 적이 있어? 내가 내 것처럼 소화가 되고 그 내용을 막 믹스도 시켜놓거나 서로 적용이 가능해지려면 그만큼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쯤 끝나게 되면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모의고사에서 너희들이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달 걸리니? 적으면 6달 정도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선생님 3월달부터 시험 시작할게요. 그럼 9월부터 나오겠네. 그럼 그 안에는 다른 과목 공부 안 합니까? 이때 아니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3월달에 내용 정리하고 자빠져 있는 애들은 국어, 영어, 다른 과목들이 다 작살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해야 될 점이 이거야. 그치. 그 최저나 이런 것들 안 본다? 그 안 본 학교 있겠죠. 그럼 생활기록부 보겠죠. 근데 생활기록부 이런 거 보면서 걔네들이 배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럼 걔네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장형 같은 거 다 찍어내린대요. 결론은 뭐야? 공장형처럼 뭐 누가 써주고 대필해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찍어내기로 했어요. 팁은 줄 수 있지만 니네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써내려가야 된다고. 제가 도와줄 수도 없어 이제는. 이렇게 큰 틀만 잡아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니네가 걔네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최저밖에 없다. 내신 못 져. 못 이겨. 그치? 걔네 다 떨어지게 만들어 놔야 돼. 그치? 그 다음 재수가 만약에 이제 학교 때려쳐. 검정고시 보내야 돼. 있겠지. 올해만 10,000명이어야 돼. 올해만. 고1, 고2 다 포함해서 10,000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10,000명이. 그럼 니네는 이미 글러먹었어. 지금 니네들 자퇴해도 검정고시 보는데 내년 몇 월 달에 본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학교 원서 써야 되거든. 말도 안 돼. 왜냐면 수시원서 니네가 검정고시 본 다음에 수시원서 쓰는 게 아니고 수시원서 쓴 다음에 검정고시를 봐야 되거든. 니네가 지금부터 자퇴를 딱 하는 순간 넌 니네들은 그냥 자동 재수생이야. 그러니까 택도 없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뭐 해야 돼? 무조건 나중에 내가 지금 올릴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최대의 내신 등급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수능 대비 어느 정도 해놓고 최저를 가지고 최저에서 제일 변하지 않는 과목은 수학 한 과목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등급이 바뀌지가 않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내가 진짜 벼락 맞아가지고 진짜 찍는 족족 다 맞아. 그러면 한 등급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어. 근데 국어나 영어나 아니면 탐구 과목은 내가 실수한 방이면 그냥 나락 가는 거야. 왜냐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이제 공통으로 다 조정하거든. 그렇지. 고3 게 하나도 안 들어가. 고1 거만 들어가. 근데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정시 대비학에서 나 정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거 뽑아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정시를 뽑다 보면 이 아이들 내가 이과를 뽑았거든. 근데 공통과목밖에 시험을 안 보내. 얘가 이과학교 됐는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네. 그렇지?
무슨 말 이해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봐야 돼? 정신을 근데 생기를 뜯어봐야 돼. 아니 이과를 지원했는데 얘가 만약에 미적분을 안 배워, 미적분 2를 안 배웠어, 또는 과학을 안 배웠어, 화학을 안 들었는데 이 새끼 화학과를 지원했네. 그럼 이 새끼를 받아야 돼? 못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정신, 오로지 정신으로 가는 학교들이 점점 더 사라진다. 왜냐면 이 교육과정이 그렇게 잘못 다녀서 니네들이 지금 행렬을 안, 니네들은 행렬을 배웠지. 니네들 선배들은 행렬 안 배웠어. 몇 년 동안 한 15년 정도 동안 행렬을 안 배웠다. 15년가량 행렬이 사라진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행렬을 가르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보충 수업 한답니다. 아니 대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한대요. 행렬을 알려준다. 이과생들이 행렬을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어요. 교수가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애들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교 안에서 무슨 수업, 행렬을 가지고 보충 수업하고 계신답니다. 그 다음 미적분도 보충 수업하고 있답니다. 대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제 필수 과목을 이렇게 깔아놓고 있대요. 또. 학점은 주지 않고 그냥 패스와 논패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지. 난 수업했어. 니한테 나머지는 알아서 해. 약간 이런 형태죠. 뭐 기독교 학교, 뭐 가면 기독교 교회 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불교 학교, 불교 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패스, 논패스로 해서 학점을 주지는 않지만 수업을 제대로 안 되는 학생들에서는 불이익을 준다는 거죠. 왜? 졸업 안 시킨다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니네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무조건 내신 올려야 돼. 무조건 내신이야. 그 생각을 잘, 지금 이 바뀐 입시를 애들도 잘 모르고 학교 선생님도 잘 몰라. 뭔가 알려주려고 해도 이게 애매하거든. 그치? 결론은 딱 한 가지야. 정시 대비한다는 애들 그냥 입 닥치고 그냥 공부시켜야 된다는 거야. 대학교 가기 글러먹어. 그러면 그 학생도 그래서 나라에서 별짓 다 하고 계시죠. 2.5에 뽑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2.5에 뽑으면 그래도 조금만 더 지금부터 더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뽑아줄 수도 있어. 약간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수생들은 어떻게 구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거야. 재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등급 환산해 준대. 등급 환산해 줘도 이미 재수생부터는 등급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고3짜리 애들하고 재수생하고 얘도 1.1이었고 얘도 1.1이야. 근데 얘네 둘이 경쟁시키면 얘가 만약에 조금 더 낮아. 그럼 얘 붙여야 돼? No! 얘 붙여줘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점수가 깎이기 시작하거든요. 재수생부터. 그러니까 니네들이 생각할 때 이거 깎여요. 삼수생부터는 거의 몇 프로 정도까지 20% 정도 깎입니다. 사수생은 뽑지를 거의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으면 거의 뽑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수생부터 뽑아주는 학교도 없어요. 그 원체 전형만 날려먹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생각할 때도 조금씩은 생각을 해놓고 걔가 내가 지금까지 공부 안 했어. 그럼 지금도 공부 닥치고 공부하셔야 된다니까. 됐습니까? 자, 빼볼게요. 그 문자에서 제가 없애버렸어요. 알람 안 뜨기로 해놨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딱 뭐냐면 얘를 접었어. 그치? 맞지 않아? 근데 얘가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니? 한 변의 길이. 자,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x값이고 부피값 찾을 거야. 그럼 얘가 15야. 이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들어오세요. 지나가셨군요. 조금 전에 지문생 같았어요. 문 밖에서 들어오시는 거 왔다 갔다. 박준생이 저한테 그렇게 건너면서 수업 가르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다 뭘 할 거냐?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x로 잡을게요. 그럼 요 변의 길이가 얼마 되니? 15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끝났지. 얘도 똑같이 정삼각형 될 거니까 얼마 돼요?
15 Vx 갑니다. Vx는 높이값 맞죠? 네. Vx는 15 마이너스 2x가 한 변의 길이야. 그럼 곱하기 4분의 루트 3 여기다 제곱 딱 때려주면 여기가 이제 정삼각형 넓이. 아직도 아우 영상 밖으로 가져가자. 내가 정삼각형의 높이는 한 변의 길이 AI 높이는 2분의 루트 3a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설마 모르겠으면 피타고라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맞죠? 그래서 이거 계산문제 외워서 좀 편할 거니까 자, 한 변의 길이가 15 마이너스 2x잖아. 그치? 그러면 4분의 루트 3 a 제곱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저기 넓이 값이 나오게 된 거죠. 위에 8관 3.8강씩 뒤에 아니다 38강씩 있겠다. 잠시만요. 여기 오셔야 돼. 자, 그러면 밑넓이에 뚫렸다. 이제 문제는 이제 높이가 되는 거야. 얘가 60도잖아. 근데 얘는 같은 삼각형이니까 이걸 쭉 했을 때 얘가 30도가 되고 90도가 되고 60도가 되잖아. 60도짜리가 x잖아. 자, 중3 거 한번 가볼까요? 좀 기억을 해보고 있으면 좋은데. 자, 여기 60도고요, 30도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변의 길이는 30도짜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변의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를 1로 놓고요. 루트 3은 60도는 루트 3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루트 3를 시키면 돼요. 90도는 요거의 2배가 돼서 2라고 쓰면 됩니다. 요 정도는 센스 있죠. 그러면 60도짜리가 x잖아. 얘가 x로 바뀌었어. 아니?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요만큼 내 루트 3을 곱했더니 x가 된 거니까 당연히 얘는 루트 3분의 x가 되는 거 이해된다 안 된다? 자, 60도짜리가 x면 30도짜리는 얼마가 된다? 루트 3분의 x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높이값이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뭐가 된 거야? 이 높이값 얼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보세요. vx 밑넓이 구했죠? 곱하기 얼마면 된다? 루트 3분의 루트 3 두 개 약분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끝났지. 그럼 vx는 얼마인겨? 자, 얼마? 여기는 x만 곱하면 되죠? 여기 지금 4분의 1이 있으니까 앞에 4분의 1 껴줄게요. 그 다음에 얼마 돼요? 2x-15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제곱값입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vx 3차식이 됐고, 자, 여기서 지금 무슨 값을 구해라? x값을 구해라. 최대가 되는 x값만 구하니까 빠르게 그냥 미분을 곱에 대한 미분법으로 조져버리겠습니다. 자, 곱에 대한 미분법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거 미분에서 끄집어냈고 뒤에 거는 그냥 그대로 오셨고요. 더하기 앞에 거 대비 두고 뒤에 거 미분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하자. 2 때려주고 안에 거 그러니까 미분해 주시고 속미분하니까 2가 됐죠. 그쵸? 그래서 2 여기 한 번 더 써주시면 샥 하나 없어지겠네요. 맞죠? 속미분 제가 표시 안 해놨었죠? 자, 이렇게 속미분까지 해놓으면 v 프라임 x가 얼마 되나? 이거 그러면 4분의 1에 2x 15 하나 주시고요. 얘는 공통적으로 얼마? 2x 마이너스 얼마? 잠시만요. 얘 1이잖아요. 요거하고 x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해놓고 이렇게 하나 묶을게요. 그러면 얼마 돼요? 얘는 4분의 1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맞죠?
이게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이게 된다 안 된다? 미분에서 이제 묶어놓은 거야. 그냥. 얘가 0이 되는 놈 얼마? 2분의 15. 그쵸? 2분의 15 하면 보세요. 야, x값이 2분의 15가 되면 야, 이게 2분의 15고 이게 2분의 15면 15인데 얘 될 일이 없겠죠. 근데 최고차별 계수도 이미 양수예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잠시만 이거 뭐 잘못했니? 맞는 거 아니에요? 2분의 15가 맞다고? 아니 2분의 15 말고 저기 뒤에서 나온 거. 잠깐만요. 요게 이제 그 왼쪽에 있겠죠. 자, 숫자가 더 작아야 될 거야 당연히. 자, 이거 얼마 돼요? 2분의 1x에 마이너스 얼마? 4분의 15 더하기 x 2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15는 0. 자, x는 2분의 3x는 4분의 15 곱하기 3분의 2 때려주시고 5가 되고 2가 되고 그럼 x값은 얼마?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x값이 2분의 5가 됐으니까 최고차별 계수 양수 이렇게 그래도 얘가 얼마? 2분의 5고 얘가 얼마? 2분의 15 따라서 x는 당연히 0보다 커야지만 그쵸? 0보다 커야 되고 15 마이너스 2x는 0보다 크셔야 되죠.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5 따라서 x는 2분의 15보다 작은 상태인데 2분의 15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심지어 최대값도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x는 얼마 된다? 2분의 5가 된다. 이해된다 안 된다? 자, 이런 형태처럼 미지수로 두고 나서 너희들 변액이 높이값 이런 것들 생각 좀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신한고등학교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스타일이니까 기억 좀 해놓고 가세요. 아시겠죠? 됐니? 페이지 136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쌤 안 힘드세요? 왜요? 네? 안 힘드냐고요? 네.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럼 잠깐 쉴까요? 잠깐만요. 자, 한 문제만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니까 근하고 교점은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실근과 교점은 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우선은 첫 번째 이런 얘기예요. fx식을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어요. fx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 다음에 x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교점이 뭐냐면 무슨 소리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이 교점이고 요 놈을 제가 표현했더니 이게 알파고 베타가 돼요. 어차피 교점의 x좌표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으니까 자, 고등학교 1학년 내내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왜 자꾸 주입을 시키냐면 자, 왜 자꾸 주입을 최고점을 계속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저렇게만 표현했습니다. 있겠죠. 그쵸? 자, 뭐가 있냐면 왜 이렇게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냐면 니네들한테 나오는 형태들은 야, 교점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학교 뭐 연습 문제나 개념물이나 RPM이나 앞에 있는 교점 찾아 이런 문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를 푸는 스타일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말아. 저렇게 던져놓으면 니네들 보고 뭐 하라는 얘기야? 교점의 x좌표 구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뭘 구해야 된다? 교점의 x좌표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제가 그냥 교점을 찾더니 뭐가 됐어요? 알파하고 베타라고 나왔죠. 그쵸? 그 내가 이거를 뭘 했냐면 이거 식을 내가 이렇게 바꿨잖아. 그럼 나는 얘를 그림을 그려주면 이게 hx라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hx가 당연한 거지.
fx-gx식이라고 표현하면 나는 hx식을 그리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알파인 거고 얘가 베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두 개의 교점을 구하는 식 자체가 근으로 표현되면 알파하고 베타가 되죠. 요 식 자체가 2차식이 될 거고 2차식을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자체가 알파하고 베타가 된 거야. 근데 이놈은 교점을 생각했지. 교점을 생각해도 근이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된다 안 된다? 실제로 직접 교점을 찾아도 근하고 그 놈을 한쪽으로 하나 옮겨서 방정식으로 풀어도 답은 동일하게 나온다. 즉 근과 교점은 같은 말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x 세제곱에 플러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요놈의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있지. 요놈을 내가 fx로 잡을게요. 뭐를? x 세제곱에 플러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3은 그냥 fx로 잡고 뭐라고? f 프라임 x 해놓고 나서 3x 제곱에 플러스 하면 6x가 될 거니까 3x로 끄집어내면 x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와 0에서 극값을 갖게 된다. 주어진 식은 3차식. 자 다시 한번 볼까? 주어진 식은 3차식. 3차식을 미분했더니 2차식이 됐고 2차식이 서로간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100% 극대와 극소를 갖게 된다. 맞나요? 다시요. 엄청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당연한 거지만 좀 기억을 해놓고 가자고. 주어진 식은 3차식 미분했더니 2차식 서로간 두 개의 실근이 나오면 얘네들 그래프를 그렸을 때 무조건 뭐와 뭐를 간다? 극대와 극소를 간다. 최고차표 계수 양수. 그러면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고 그 x값 자체가 마이너스 2 하나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0값이 얼마입니까? 0 갖다 집어넣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f에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2에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새끼 1이에요. 그럼 당연히 x축은 여쯤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는 실근이 몇 개 만들어진 거야? 3개가 있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극대값은 여기가 있고 극소는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따라서 그리면 당연히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맞습니까? 자, 얘는 뭘 한 거죠? 얘를 그린 거예요, 제가. 맞나요? 그럼 전 요번에는 뭘 할 거냐? 얘를 한번 해보겠다. 자, 뭐가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100개 중에 99개는 얘로 풀고 하나는 얘로 푼다 생각하십니다. 됐니? 그러니까 위에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야. 좋다기보다는 앞으로 저렇게 풀어야 니네들한테 주어진 문제를 편안하게 문제 풀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이런 형태로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근을 구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면 fx 따로 gx값 따로 계산할 건데 주어진 식은 식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fx하고 gx를 두 개 따로 놓을 거냐?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x의 세제곱에 플러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래서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 그래프 자체가 어떤 소리라고요? 그냥 hx식이라고요. 얘는 그냥 fx 마이너스 gx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섞고 다 한쪽으로 몰아놓고 나서 그놈의 그림을 그린 거고 실제로 극대와 극소에 대한 부호값을 가지고 우리가 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얘는 어떻게 볼 거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얼마 3x 제곱이란 놈과 3이라는 놈으로 내가 fx와 gx를 구분을 시킬 거야.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뭐만 그리는데 얘만 그리면 된다.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야.
이거를 fx 놓고 이거를 gx라 할게요. 그러면 fx는 f'x 바로 갈게요. 3x 제곱에 플러스 6x 똑같죠? 그러면 3x로 끄집어내면 x 플러스 2니까. 그러면 최고차 계속 양수니까 그래프는 똑같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fx 형태가 바뀌었죠.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전부 다 fx로 잡았던 건데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 얘가 얼마죠? 현재 0이죠. 0 집어넣으면 얘가 0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2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죄송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2가 됐거든요. 얘가 4예요. 이렇게. 이해된다?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 y 이꼴 3 이렇게. 교점이 몇 개? 3개. 이렇게 표현해서 요거는 근으로 표현된 거고 요거는 교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식을 한 줄로 옮겨놓고 나서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주어진 식들이 자 137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것만 잠깐만 보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맨 위에 거 보세요. 주어진 식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K만 오른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왼쪽 거 그림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Y 꼴 K라고 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때린 다음에 서로 간의 교점의 개수 확인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잠시 쉬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